안녕하세요, 골방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체데크 외장 6단 랜드마크 모델을 가지고 시마노 구동계로 변경하는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워낙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오래 타시고 좀 더 고성능을 위해서 시마노 변속기로 교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좀 튜닝이 된 편입니다. 보시면 이지휠도 교체가 되어 있고요. 리어렉이 좀 탈거가 됐고요. 시마노 울테그라 R8000으로 교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시프터 교체하고 뒷트레일러만 교체하면 되는 튜닝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체데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최적화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트레일러랑 시프터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니라 휠셋을 탈거해서 이쪽 스프라켓 코그 쪽에 스페이서를 조금 더 다시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세하게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필요한 부품은 간단하긴 한데요. 이제 울테 R8000 뒷트레일러 SS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시마노의 RS700 원터치 시프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볼트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 볼트류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인은 이제 그대로 사용하고요. 여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 마디 정도 이제 커팅을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 프레임이기 때문에 좀 때가 쉽게 묻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R8000에 이식을 해줘야겠죠. 일단 케이블을 빼면 이렇게 항상 안쪽을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도 지금 많이 밀려 있죠. 지금 이미 이런 것들은 이제 변속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적당량을 커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은 뭐 양호한데요. 그래도 깔끔하게 좀 더 원활한 변속을 위해서는 이렇게 케이블 매직으로 오일링을 좀 해주면 좋긴 합니다. 속선 자체가 이제 코팅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자, 이렇게 탈거를 해두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행어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체데크 본사에서 이제 행어 정렬은 완전히 돼서 오는데요. 보시면 이제 체데크 같은 경우는 행어가 원래 없는 모델에 요 행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행어를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행어 자체가 이렇게 뭐 교정으로 쉴 수 있는 행어가 아닙니다. 딱 보셔도 이게 카본이고 뭔가 알루미늄이 아니라 듀랄루민인데 이게 완전히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어 정렬기로 피면서 교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행어가 좀 틀어져 있으면 행어를 풀고 안쪽에 좀 덧대거나 깎거나 해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보시면 이쪽하고 이게 약간 떠 있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거의 붙고요. 그래서 지금 행어가 전반적으로 좀 바깥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교정이 필요하네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얘를 빼서 이쪽 면에다가 부직포 같은 걸 좀 덧대줘서 행어 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들 보면요.
수평 상태는 수평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쪽이 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드롭아웃 이 끝부분에 약간 부직포를 대주면 이쪽으로 뜨면서 이쪽으로 벌어지는 두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시마노로 교체를 하면 약간 트러블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시마노로 교체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로드나 MTB처럼 그냥 외장화 시프터 드레일러 교체하는 것처럼 간단한 작업은 아니에요. 이 체데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 이거저거 신경 써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체데크를 맡기실 때는 무조건 이제 맡기고 이제 찾아가시는 걸로 하고 있어요. 당일 작업은 안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가끔 이제 당일에 꼭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어떻게 이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지 요 작업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발 이제 저한테 맡기셨으면 그냥 믿고 조금 여유 있게 맡기셨으면 좋겠고요. 튜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어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행어가 이 구멍이 나서 이쪽 나사로 이렇게 고정되는 형태로 행어가 지금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쪽 면을 이렇게 약간 안으로 좀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직포 테이프로 이쪽에 면을 살짝 두껍게 좀 만들어 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쪽이 좀 들어갔잖아요. 이게 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아까 이쪽 면도 얘가 살짝 뜨면서 같이 좀 맞아지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정말 미세하잖아요. 정말 0.01mm, 0.2mm 정도의 차이예요. 그 정도로 이제 행어가 이제 좀 벌어지기 때문에 좀 세밀한 작업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해서 또 교정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되풀이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얘 자체가 원래 내장 기어로 나온 모델 그 프레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행어가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어를 이제 심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 행어 교정해주는 게 가장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체데크의 그 변속 트러블의 원인, 그러니까 장력 조절로 잡히지 않는 변속 트러블은 거의 행어가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쪽은 거의 잘 맞아져 있고요. 이제 이쪽도 이 정도면 이제 거의 교정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스프라켓 작업을 좀 해줄 건데요.
이게 스프라켓 작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지금 11단 시마노의 11단용 변속기하고 시프터랑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11단용의 스프라켓 그리고 요 코그 스페이서 이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 체데크 같은 경우는 LTU 변속기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예민하고 뒷트레일러의 케이블 풀하고 조금 예민해서 최적화를 위해서 요 코그 사이에 이 스페이서를 좀 두꺼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1단 전용 스페이서는 2.2mm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2.2mm라고 써져 있고요. 근데 지금 체데크에 들어가 있는 코그 2개 정도 그게 2.3mm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2.3이나 2.4 정도. 약간의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로 변속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테나 시마노의 울테그라는 정확한 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11단용 코그로 스페이서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이제 뜯은 거죠. 3개가 필요하네요. 3개. 자, 뜯은 김에 이렇게 좀 닦아주고요. 이게 의외로 변수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체데크를 여러 대 해봤지만 여러 대 외장화를 하면서 이 기체마다 조금씩 프레임이 수작업이잖아요. 수작업으로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레임의 규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있습니다. 규격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이 허브 바디의 버디도 조금씩 뭔가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100% 동일 규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튜닝 할 때마다 이 기체마다 좀 다양한 변수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 11단용이면 11단 스프라켓 11개를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다 쓰는 게 아니고 허브 바디죠. 허브 바디 간격이 있잖아요. 이게 11단까지 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5단 정도. 근데 여기다가 6단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뭐 두꺼운 이제 9단용이나 10단용 스프라켓을 쓰는 것보다는 좀 폭이 얇은 11단용을 쓰는 게 이제 이 6개까지 쉽게 끼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합을 한번 해보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1T하고 13T가 11T에서 13T로 바로 가는 형태죠. 여기다 뭐 12T를 낀다거나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하나거든요. 얘랑은 거의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10단 스페이스 10단용 스프라켓을 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페이서 간격 요 두께가 10단하고 11단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러블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규격을 맞춰줘야 됩니다. 11, 12T로 만약에 하시려면 11, 12T로 가는 스프라켓을 구하셔서 따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제가 6단까지 끼웠잖아요. 자, 2.2mm 스페이서를 가지고 6단까지 끼웠어요. 그렇게 딱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랑링이 정확하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허브바디 폭보다 이쪽 11T 쪽이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돼야 이 랑링이 정확하게 체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주 편해요. 근데 가끔가다 허브바디가 좀 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6단까지 꼈을 때 이 스프라켓이 놀면 안 되거든요. 보실까요? 자, 이렇게 딱 결합을 했을 때 얘가 정확하게 체결이 되죠. 근데 가끔가다 얘네들이 이제 간격이 남아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맨 안쪽에 이제 스페이서를 하나 더 끼워줘야 됩니다. 이게 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또 이게 또 변수가 또 생겨요. 근데 얘는 지금 정확하게 체결했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끼웠을 때 1단이 크기 때문에 이 프레임하고 간격에 체인하고 간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완성하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스프라켓은 정확하게 이제 조립을 다시 해줘. 자, 이제 뒷드레일러 작업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R8000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익스텐더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이제 텐션 풀리 쪽에 볼트를 풀어서 일단 풀어 놓고요. 이쪽을 이거 보시면 이제 이 균형이 수평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이쪽에 뭐 와샤라든가 너트류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식을 해야 됩니다. 너트가 꽤 많이 있어요. 보면 여기도 있고 이쪽에 또 있고. 이게 나름대로 체데크 이제 본사에서 이 부분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익스텐더가 자칫 잘못 조여지면 많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이렇게 이런 부품을 만들어 줬어요, 본사에서. 이거 볼트 하나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자, 얘를 다시 이제 이쪽으로 꽂아주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그냥 일반 볼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용으로 만든 겁니다. 익스텐더를 고정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거 끼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좀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쪽 너트를 또 끼워줍니다. 이 익스텐더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꼭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와샤를 하나씩 넣어주고, 이쪽도 와샤 넣어주고요. 이렇게 익스텐더의 균형을 서로 맞춰주고, 최종적으로 조여주는 거는 이제 체인을 보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풀리를 기준으로 이쪽 양쪽이 거의 간격이 똑같죠. 이렇게 돼야 문제가 없겠죠. 자, 이 빼는 거는 이제 여기다 다시 끼워줘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볼트류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R80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리미트 볼트들이 좀 짧아요. 보시면 리미트 볼트들이 짧기 때문에 지금 요 체데크에는 하이 볼트보다 로우 볼트가 상당히 길어야 되거든요. 저단 한계 조절 나사가 꽤 긴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1단 자체를 6단만 쓰기 때문에 이 한계 조절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 한계 조절 나사로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긴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쪽이 이제 로우 볼트인데요. 이쪽이 하이, 이쪽이 로우 볼트인데 둘 다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다 빼서 하이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단 거리로 조정을 하면 그냥 순정도 쓸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긴 걸로 아예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요 지금 로우 볼트는 약간 긴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우를 하이로 바꿔주고요. 이쪽에 보시면
요 제가 하나 준비해 놓은 요 볼트를 로우 쪽에 체결해 줍니다. 꽤 길죠. 꽤 긴 거를 아예 그냥 편하게 체결을 해 주고요. 보시면 이쪽에 로우 볼트가 이렇게 닿는 걸 볼 수 있죠. 요 정도 돼야 6단 간격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짧으면 이제 한계 조절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길었던 이 로우 볼트를 하이 볼트에다가 꽂아줍니다. 고단 한계 조절도 조금 조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게, 자, 고단은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뒷트레일러가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요 비텐션 볼트예요. 이 비텐션 볼트도 조금은 긴 걸로 교체해 주면 좋아요. 요 비텐션 볼트는 이쪽에 있는 순정의 비텐션 볼트로 교체를 해 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바꿔 놓는 이유는 제가 세팅을 해 봤기 때문이고요. 세팅을 해 보시면 왜 바꾸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뒷트레일러를 뭘 쓰느냐에 따라 뭐 안 바꿔도 되는 애들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로우 한계 조절 볼트는 무조건 바꾸셔야 될 거예요, 아마. 보통 이제 규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볼트 규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교체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비텐션 볼트도 교체를 해줬습니다. 비텐션 볼트가 왜 이제 긴 게 필요하냐면요. 요 R8000 같은 경우 텐션이 일반 요런 형태 원볼트 형태보다 이 2볼트잖아요. 여기 관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인 장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체인 장력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는 이 비텐션이 조금 더 이렇게 멀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쓸 부분들이 꽤 있어요. 자, 이렇게 듀레일러까지 작업을 해 놨습니다. 이제 시프터를 결합하고 일단은 핸들바가 카본이기 때문에 한 4Nm 정도 토크로 다 조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블 자체가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변속 느낌은 꽤 괜찮습니다. 거기다 이제 안에 이제 오일링까지 했기 때문에 결합할 때는 이쪽에 홈 두 개가 있잖아요. 밑에 거를 요 행어 위쪽으로 얹어줍니다. 고단 한계 조절을 일단 임의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긴 게 필요해요. 여기까지 많이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보고 고단 같은 경우는 순정을 써도 거의 딱 정말 최단 거리로 맞춰지긴 합니다. 근데 여유있게 좀 그냥 아예 긴 걸로 설치를 했고요. 자, 저단을 보겠습니다. 여기 저단 보시면 지금 딱 1단에 거의 맞아 있죠. 요걸 조절해서. 근데 요게 짧을 경우에는 이제 더 가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서 얘는 록타이트를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단 한계가 짧을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가죠. 다 버리겠죠. 요거를 이제 얘로 한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케이블 길이도 다시 한번 보면 좀 많이 길죠. 케이블이 R8000 같은 경우 섀도우 방식이고 요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블을 조금만 더 짧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짧으면 스윙할 때 자칫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로 조금만 더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장력 조절 배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잠근 다음에 한 두세 바퀴 일단 풀어놓으면 좋고요. 이쪽도 몸쪽으로 하는 게 완전히 잠그는 거고요. 바깥 완전히 잠근 상태에서 한 두세 바퀴 정도 돌려놓습니다. 이제 초기 상태고요. 한번 작동을 해보고요. 잘 따라오는지. 네, 이런 방식 뒷드레일러가 체결하는 게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케이블을 좀 당겨주고 일단 초기 세팅을 해놓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시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체인을 걸고 정확하게 맞춰야겠죠. 일단 기본만 해놓고요. 체인도 좀 닦아야겠네. 체인도 교체할 수 있으면 시마노 제품이나 뭐 KMC나 이런 좀 약간 고급 체인으로 바꾸면 확실히 좋긴 할 것 같아요. 이 체데크 순정 체인이 그렇게 고급 제품은 아니에요. 확실히 시마노 걸 물리게 되면 좀 확실히 촘촘해집니다. 뭔가 이 느낌이 뭐 KMC나 아니면 YBN 이런 고급 체인들이 있거든요. 일단 체인 길이는 순정으로 그대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라인 한번 볼까요? 체인 라인은 지금 이 상태도 괜찮죠? 뒷텐션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뒷텐션이 많이 내려갈수록 체인 뭐 텐션은 좋지만 사실 이렇게 내려가면 변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 세팅이 좀 마무리가 됐고요. 보시면 이제 요 뒷드레일을 올테 R8000으로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체인도 지금 교체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MC X11로 지금 교체를 했는데요. 요 순정 체인 자체가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좀 찍지는 못했는데 요 순정 체인으로 구동했을 때 묘한 잡소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인이 늘어난 건 아닌데 뭔가 좀 헐거운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요 KMC 같은 경우로 교체했을 경우 요 뭔가 이게 스프라켓하고 체이닝하고 체인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좋아서 잡아주는 느낌이 촘촘합니다. 이건 확실히 체인의 등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보시면 되게 조용하죠. 변속도 깔끔하게 잘 되고요. 부드럽게 구동감도 아주 조용하게 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텐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자 7단, 6단 상태에서 익스텐더가 가장 스치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울테 R8000은 요 볼트가 2볼트 타입이기 때문에 장력이 1볼트 타입에 비해서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3단 정도에서 스윙을 하면 이렇게 체인 처짐이 없어요. 뭐 2단으로 가면 더 처짐이 없겠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체인을 한 마디 더 커팅을 할 경우 텐션이 더 잘 생기고요. 그리고
요 비텐션 볼트를 최대한 더 내려서 이렇게 내려줄 경우에는 텐션이 확실히 더 잘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비텐션 볼트를 너무 조여주게 되면, 지금 얘도 보면 여기가 좀 간격이 넓잖아요. 너무 조여주게 되면 이게 더 늘어나면서 보시면 거의 일자로 될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S자 형태로 돼야 되는데요. 원래는 얘도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좋긴 한데 1단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텐션도 조금 올려주고 체인도 한마디 커팅을 해주면 텐션은 6단 상태에서도 텐션이 정확하게 생기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동감은 확실히 이 체인과 스프라켓 그리고 체이닝이 물리는 구동감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선의 선택이 이 체인은 지금 거의 순정 체인의 길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비텐션의 높이, 그리고 자, 1단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 익스텐더의 높이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비텐션도 보시면 거의 최소한의 문제가 없을 정도의 비텐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 체데크 같은 경우 저도 항상 하면서도 할 때마다 기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를 해줘야 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작업하는 입장에서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튜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체와 똑같은 변속기, 뒷드레일러를 사용하지만 이 기체마다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신경 써서 튜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최적화를 해놨지만 또 타시다 보면 충분히 틀어질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변속 세팅도 다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속되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변속이 되고 구동감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 체인의 차이가 상당하네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세팅하면서 느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순정 체인을 썼는데도 좀 조용한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인 상태가 좀 더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번에 이 체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헐거운 느낌이 있어서 과감하게 이제 오너분하고 상의를 해서 교체를 해준 상태입니다. 오늘은 체데크 외장 6단을 가지고 시마노 RS700 시프터 그리고 RD R8000 뒷드레일러를 이용해서 튜닝하는 방법을 풀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튜닝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튜닝한 RS700 그 시마노 시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울테급이에요. 105하고 울테 중간급 정도 되는데 요게 국내에서 지금 거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알리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세팅을 해드리는 편인데 지금은 저도 다 품절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하셔도 구해서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알리에서 이제 시프터를 구매하셔도 되고요. 요 RD R8000 이런 뒷드레일러도 시마노 나눅스에서는 이제 품절 상태고 이제 오픈마켓에서 저도 사서 그냥 개인으로 사서 구매를 튜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어떤 메리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이제 풀 세팅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10만원 정도의 세팅비를 받습니다. 아마 변속기랑 뒷드레일러만 교체하는데 왜 10만원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차후에 AS까지도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만원도 사실은 비싼 공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체데크가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렇게 시마노, 풀 시마노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확실히 부드러운 변속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 체데크에 좀 맞는 구동계를 갖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튜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